정신분석 철학자 자크 락강은 당신의 증상을 즐겨라, 당신의 욕망을 양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윤리이자 향유의 윤리학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당신이 주인이다. 당신의 욕망을 양보하지 말고 타락의 윤리를 즐겨라. 기성 질서에서 타락하고 지배 질서의 억압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일탈하는 향유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사실 프로이드는 히스테리 환자를 대하면서 그의 증상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러나 락강은 프로이드와 다르게 증상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질서라고 불리는 상징계는 완벽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징계는 그 자체로 결여의 세계이자 법에 의해 지탱되는 허약한 세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부장적 질서와 같은 상징계의 질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신분석 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락강은 치료의 방향을 수정합니다. 곧 증상을 인정하고 증상이 만들어낼 새로운 가능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락강은 이것을 타락의 윤리라고 명명합니다. 그렇다면 락강은 왜 자신의 윤리학을 타락의 윤리라고 말할까요? 돌아봅시다. 당신의 삶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보다 상징계의 질서와 규범을 위해 욕망을 억압하는 삶을 살도록 교육받으며 사회화 되지 않았나요? 그러나 이렇게 상징계의 상징 체계에 의해 억압된 당신의 욕망은 잠재되어 있다가 언제든 다시 정상으로 출현합니다. 분노 범죄의 정신분석적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적으로는 원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따라서 당신이라는 주체는 상징적 법과 금지에 의해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의 입법자가 되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무튼 락강에 따르면 욕망에 충실하라가 됩니다. 이 명령을 따르는 주체적 삶을 강조하기 위해 락강은 타락의 윤리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나아가 락강은 우리에게 고유한 쥐상스를 양보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쥐상스는 주체의 충돌이고 이 충동은 상징적으로 코드화된 회로를 따르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의 충동은 지배적 질서에 저항하며 자신만의 고유의 영역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락강의 정신분석학은 새로운 윤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꿈꾸게 합니다. 다른 세상을 열게 만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락강의 타락의 윤리는 지배 질서의 억압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일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향유할 줄 아는 개별자들을 탄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공동체, 가나안 평등 공동체, 예언자 집단, 예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등이 바로 타락의 윤리였고, 이들은 신에 의해 주어진 자신의 주의상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락강은 크레온의 법에 맞서 오빠 폴리네이케스를 옹호하며 시신을 묻어주기를 요구한 안티고네에게서 욕망의 윤리를 발견하고, 안티고네의 상징계를 거부한 욕망이 도시 전체를 동요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출생이 온 예루살렘, 당시 상징계를 대표하는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한 것은 그리스 비극의 작품이 아니라 2000년 전 성탄이고 오늘 또 다가올 성탄의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락강으로 무장하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참된 윤리의 모습을 찾고 억압적 질서의 전복을 꿈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세상의 주권자가 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